안녕하세요. 파주에서만 5년차 활동하고 있는 청춘아중의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중의 이범석 팀장입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디로 나오셨어요? 자, 오늘 나온 곳은 파주시 야당동이야. 야당동 보러 왔네요. 음. 그러면 오면서 입지가 여기가 좋던데 입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자, 여기 입지 같은 경우에 파주에서 단언컨대 1등 입지야. 1등 입지. 1등. 왜 그러냐면, 자, 야당역까지 도보로 4걸음으로는 2분 정도면 가. 일반인이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역 앞에 있는 프라자 상권, 뭐 대형 마트, 영화관, 병원, 각종 프랜차이즈 상점들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걷기가 귀찮아, 차 타고 다닐 거야, 그러면 5분 안에 다 이용 가능.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현장에서 오른쪽으로 딱 돌려보면 스타필드도 보여. 이제 공사 다 끝났고 올해 이제 오픈할 거잖아. 그렇죠. 그럼 가족들하고 손잡고 도보로 스타필드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가까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 뭐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들을 해. 난 뭐 운동을 할 거야, 뭐 금연을 할 거야 하는데, 자, 작심 3일이잖아. 여기 같은 경우에 운동을 목표로 세웠을 때 솔직히 3일보다는 더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 단지 앞으로 브릿지 공사를 하고 있어. 맞죠. 쉽게 말하면 육교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운정 호수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가 있어. 이 얘기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야. 아파트들도 호수공원 직조망이거나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붙잖아. 그렇죠. 이 파주에서 이 현장만이 유일하게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빌라 단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입지도 좋은데 구조는 좀 어떨까요? 자, 여기 대단지야. 대단지로 나왔고 우리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 촬영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 욕실이 2개, 자, 실평수가 37평. 4인 가족이 살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어. 그렇죠. 방이 4개이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다 방 하나씩 주고 하나는 온 가족의 드레스룸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너무 잘 나왔고, 아니면은 뭐 게스트룸으로 만들어 놓고 지인이나 친인척들 왔을 때 재우기도 너무 좋지. 구조도 맞습니다.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분양가인데 그렇지. 분양가는 좀 어떨까요? 최초에 여기가 분양할 때는 내가 좀 다소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 하지만 요즘에 올라오는 신규 현장들 입지랑 뭐 내부 컨디션 비교했을 때 여기 이제 가격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지금 여기 호수공원이 보이는 쪽은 이거랑 다른 구조지만 4억 중반에서 살짝 위인데, 요 타입 호수공원이 안 보이는 반대 집이지.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4억 초반에서 살짝 위, 4억 초중반 정도 이렇게 보면 돼. 아니 여기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심지어 지금 새로 지어서 이제 아시바 털어내고 내부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새로 올라온 동 기준 가격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좋지. 그렇죠. 그러면 실입주금은 좀 어떨까요? 실입주금 같은 경우엔 생애 최초에 5천만 원이고, 일반 담보 내가 집을 샀던 이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1억이야.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생애 최초 금액만, 뭐 아니면 일반 담보 대출 할 때 실입주금 그것만 딱 넣고 나머지 대출 풀로 받기보다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다 쏟아붓고 이제 나머지를 대출받는 게 월불입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1금융권에서 대부분 4%대로 진행이 돼. 신용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월불입금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산자락 밑에나 구비구비 골목길 막 끝자락에 붙어있는 이런 집들 3억 중반대, 뭐 3억 중후반대 이러잖아. 그렇죠. 사실상 융자라는 제도를 받았을 때는 뭐 월불입금에서 큰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기 좋은 이런 초역세권, 황금성이 아주 좋은 이런 매물을 보는 게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집들은 너가 찍어놓고 뭔 소리 하냐, 그러면 그런 집은 사지 마, 그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제 은퇴를 앞전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은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금액 갖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이사 갈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나도 이제 딱 그 금액에 맞춰서 집을 보여드리지만, 아직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황금성을 고려해야 돼. 이거 뭐 융자 30년 받는다고 30년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10년 정도 전후로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때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 맞습니다. 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직업병처럼 남아있어. 나중에 되팔아 줄 때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입지도 좋고 집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월부리금에선 3억 중반대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양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나머지 내가 집안 내부 꼼꼼하게 안내해줄게. 네. 자, 집 보러 가시죠. 자, 호수공원이 보이는 4억 중반에서 살짝 위 맞은편 집인데 네. 한번 잡아줘. 자, 입주 세대라고 붙어있지. 그렇죠. 자, 위로 올라가면 금액이 더 비싸지는데 어찌됐든 분양이 이 새로 올라온 동 중에 첫 번째 동은 다 끝났어. 이 얘기가 맞아요. 뭐야? 저분이 뭐 생각 없이 바보라서 집을 계약한 게 아니야.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몇 억을 쓰면서 몇 억짜리를 사는 결정을 할 적에 하루 이틀 만에 고민 끝내는 사람 없어. 며칠 동안 돌아다녀보고 비교해보고 월부리금도 다 따져보고 입주를 하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달면 안 돼. 그렇죠. 자, 이제부터 전실공간 안내 도와줄 건데 네. 자, 일단 양옆으로 키 큰 신발장이 4칸씩 총 8칸 들어가. 오, 맞네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모자랄 수가 없어. 한 사람당 2칸씩 쓴다고. 그러면 8칸 맞지? 네, 맞죠. 그러면은 야, 이걸 어떻게 채워? 운동화 뭐 한 10켤레, 구두 10켤레 막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나? 충분해 수납. 네. 밑으로는 띄움 시공에 간접 조명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네. 데일리 슈즈는 이렇게 안쪽에 보관을 해두면 그렇죠. 전실 공간 넓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네. 자, 일괄 소동 스위치는 이쪽에 있어. 나가면서 요거 하나만 딱 누르면 다 꺼지고 하면 또 다 켜지고. 손잡기 편한 위치네요. 단차 시공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실내로 먼지 좀 막아주고 있고. 네. 중문 같은 경우에는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저소음의 초슬림형 제품이야. 자, 들어왔을 때 자 왼쪽으로 첫 번째 방. 자, 일단 아이방으로 줬었을 때 사이즈는 충분해. 네. 내가 서 있는 공간에 이쪽에 TV, 인터넷, 유선 단자 뭐 다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아이방으로 줬을 때 컴퓨터 책상 놓기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자, 설명은 옵션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방에서 한 번만 해줄 거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깔끔하게 빌트인 해줬어. 네.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1등 창호 KCC 2중 창호야. KCC. 그렇지. 그러니까 단열방은 걱정이 없지. 네. 그리고 벽지는 실크 벽지고 바닥은 강마루로 이렇게 돼 있어. 사이즈도 너무 잘 나왔고 가장 중요한 또 개별 온도 조절기.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인데 여기도 이제 아이방으로 꾸며줬네. 모든 옵션이 다 동일해. 우리가 레이저 줄자로 실측을 해서 우측 상단에 기재해주고 있으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사이즈랑 비교해보면 되지. 그렇죠. 나와서 좁다 어쩐다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해주고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 거실 공간인데 이쪽으로 보면 바로 앞에 빌라들이 네. 있잖아. 그렇죠. 근데 빌라들의 이제 동과 동 사이가 이 거실 뷰랑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 막힘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와서 보면 굉장히 가까운데 저기 보이는 게 프라자 상권이야. 저쪽 오른편으로. 네. 그래서 그만큼 가깝고, 자, 거실에서는 천장 한번 봐주면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이렇게 파놨지. 그렇죠. 간접 조명 이렇게 은은하게 둘러줬고 네. 메인 조명도 이렇게 있고. 네. 자, 여기 아톨 같은 경우에는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어.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홈 IoT 월패드. 네. 이렇게 휴대폰하고 IoT 제품 연동해 놓으면 밖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렇죠. 거실 주방 보일러 컨트롤러, 그 다음에 조명 스위치 이렇게 있고. 네. 자, 반대편으로는 소파울이야. 네, 이 소파울 같은 경우에 마감을 12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놨어.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무난무난하지? 그렇죠. 근데 이 집의 핵심은 주방이야. 끝내주지. 그렇죠. 식탁 등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식탁이 6인용 식탁이야. 의자가 커서 그래. 네. 근데 6인용 식탁 뭐 8인용까지도 조금 오버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이닝룸 공간처럼 꾸며줬어. 식탁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근사하고 좀 손님들 왔었을 때도 좀 있어 보여. 그쵸, 그리고 그쵸.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다 하부장으로.
하부장 공간으로 이렇게 해놨어. 명절에 만약에 우리 집이 큰 집이야, 요리를 많이 해야 돼. 그럼 요런 주방이 굉장히 실용성이 높아. 그렇죠. 뭐 여기서 뭐 고모들은 뭐 전 빚고 뭐 동그랑땡 만들고 뭐 산적 재고 또 불 써야 되는 건 저쪽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고, 주방 환기창도 와이드 창으로 이렇게 잘 해줬고, 상부장 공간도 굉장히 넓고, 요게 이제 조리대 겸 뭐 간단하게 먹을 때는 뭐 이쪽에서 빠의자 같은 거 놔두고 네. 먹어도 되고, 자,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사각개수대 넓고 깊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가 분양 사무실로 쓰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렇죠. 자, 이쪽으로 냉장고 자리 맞춤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 네. 여기는 미쳐난단 말이에요. 3도 냉장고로 무상 옵션으로 냉장고까지는 지원이 돼. 옵션. 최신형으로 이제 터치식으로 들어갈 거야. 아, 무상 옵션 좋다.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는 화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2구 인덕션에 1구 하이라이트 제품으로 들어올 거고, 네. 자, 메리 푸드도 큼지막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꾸미기 또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있고, 자, 다용도실은 이렇게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내가 서 있는 요 바닥까지 보일러 배관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습기 관리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단차를 줬고, 네. 벽면은 탄성 코팅이 아주 두텁고,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 옛날부터 여기 현장이 다 좋은데 약간 배짱 부렸던 게 보일러 배관, 이 마감이 좀 그렇죠, 엉망이었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또 잘 해줬고, 네, 정리 괜찮네. 그리고 우리 이 팀장이 찾은 거 있잖아. 그 가려주는 거. 아. 그래서 이 팀장이 청춘하우징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다가 우리 이 팀장이 이거 다 해주기로 했어. 내가 계약해서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자, 여기 전기 콘센트 있고, 수전도 이쪽에 나와 있는데, 요 네. 정수기가 있지만, 네. 여기가 이제 워시타워 자리로 사용을 하면 돼. 오. 안타깝게도 분양가가 좋잖아. 그렇죠. 냉장고 주는 것도 감사한데, 좀 워시타워까지 달라고 하긴 좀 민망해. 음. 그래도 청춘을 이용해주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사실 좀 여기서 말할 건 아닌데 굉장히 조회수도 잘 나왔고 문의도 많이 왔어.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못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호수공원뷰를 계약을 했더라고. 아, 요동을. 그래서 조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후회할 거야. 왜냐면 나 여기 팀장님하고도 되게 친하고, 좀 가면서 얘기 네. 좀 잡아줘. 굉장히 친하고, 좀 청춘이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혜택이 있어도 더 있지. 맞아요. 꼭 이용해줘야 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이 다 동일하지만 천장에 에어컨이 빠져. 그래서 내가 인터뷰했던 대로 온 가족의 드레스룸으로 이용해도 좋고,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 더위를 덜 탄다, 뭐 굳이 이 방까지 에어컨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방으로 또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 좋네요. 활용도가 좋아요. 맞은편으로 이제 공용욕실. 너무 좋아. 자, 일단 욕조 시공이 돼 있어. 이 욕조 시공을 좀 젊은 분들은 싫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샤워 부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으니까. 근데 실용적인 건 욕조 못 따라가. 그렇죠. 이게 있으면 일단 아이들 씻기기에도 좋고,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잖아. 그렇죠. 강아지들 목욕시키기에도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진짜 크거든. 너무 좋아. 맞아요. 그치?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도 미끄럼 방지 포세린 타일로 바닥 타일과 통일감을 줬지. 똑같은 타일. 600에 600짜리야. 요거는 이제 욕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을 때 600에 600짜리 쓸 수 있어. 그래야 구배를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배수도 걱정이 없고, 거울 수납장도 큼지막하게 있고, 이 대리석 선반도 굉장히 두꺼워.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요거 또 건식 세면대. 네. 반다리형 세면대지. 그렇죠. 다리가 없는 깔끔하게 또 이렇게 돼 있고, 독일 배치 아주 잘 돼 있어. 깔끔하네요. 욕실도 널찍하고 잘 나왔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 안방이야. 와. 우리 시청자들은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알아. 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딱 떨어지는 양창 구조 굉장히 좋아. 일단 채광 좋지. 그 다음에 환기 걱정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기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집안이 항상 뽀송뽀송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창호 기술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창호가 있으면 엄마들, 또 옛날 엄마들 걱정해. 추운 거 아니냐. 아, 맞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창호가 벽돌 올리는 것보다 더 비싸. 요즘엔 정말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창 구조로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옵션은 다 동일해. 네. 벽지 컬러감도 좋고, 이런 공간도 남으니까 뭐 화장대 갖다 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여기 화장대 갖다 놓으면 안 돼. 화장대는 이쪽에 있어. 화장대도 있구나. 동선이 너무 좋은 게,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꽃단장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 그렇죠. 보면 전기 콘센트 있지.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거 이용할 수 있고 거울도 큼지막한 걸로 붙여줬어. 네, 정말. 그리고 이 공간도 넓잖아.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거 딱 틀어놓을 수도 있고 밑으로는 또 서랍장이야. 속옷 같은 거 이렇게 또 배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인 김에 안방 욕실 너무 잘 나왔어. 아, 사이즈 좋다. 진짜 사이즈도 좋고 샤워기 이렇게 있지, 코너 선반있지, 너무 잘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이 욕실 환기창.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없어져.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를 할 때 이거를 자꾸 빼는데 정말 욕실 환기창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흡연을 해서가 아니야. 내가 흡연을 하니까 또 뭐 그렇게 댓글 달릴까봐 미리 말하자면 흡연을 안 하더라도 욕실 항상 뽀송뽀송하게 해주려면 이 욕실 환기창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맞습니다. 그렇지. 나머지 뭐 도기 배치나 이런 것들은 다 공용욕실하고 동일하고. 자, 이쪽 공간서부터 이제 안방 드레스룸인데 3m가 넘어. 그러니까 길다. 10잔은 넘는다는 얘기야. 코너로 이렇게 또 꺾인 부분까지. 네. 그리고 이쪽에 서랍장까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부간 4계절 옷은 이 정도면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충분해. 근데 내가 만약에 모자르다 하면 세 번째 방, 에어컨 없는 방을 온 가족의 드레스룸으로 거기를 다 시스템 행거를 단다고 생각해봐. 진짜 어마어마하지? 그쵸. 그럼 여기는 널널하게 그냥 데일리 룩하고 시즌별 옷만 딱 놔두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37평의 집을 다 안내를 해줬는데 여기 집이 남아있는 이유가 정말 웃긴다? 뭐냐면 사실 이 정도만 놓고 와서 굉장히 좋아. 초역세권에 이렇게 좋은 입지에 금액도 4억 중반대 이제 막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금액도 너무 좋은데 앞에 호수공원 뷰의 세대를 보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오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이제 호수공원 뷰가 원래 없는 그런 다른 현장에 비슷한 가격대랑 비교해보면 여기 입주 얼마나 좋냐. 그렇죠. 무조건 1등 이거 무조건 팔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호수공원 뷰고 뭐 나발이고 나는 커튼 치고 살고 그런 거 안 봐. 그리고 뭐 별로 좋지도 않아 이러신 분들은 입지만 따지고 금액만 따질 때 이 집 너무 좋잖아. 그렇지. 요것도 지금 새로 올라온 동에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대칭형으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요게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연락줘야 되고 요거는 딱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다른 타입은 있지만 요 타입은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빠르게 연락 줘야 되고, 나는 또 다음에 우리 이 팀장하고 좋은 현장 찾아서 다시 안내해 줄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